오늘 설명에는 지난 2일 발생한 상왕십리역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와 관련해서 지하철 운영 시스템 10대 개선 방안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원순 시장께서 근본 추돌 사고와 관련한 시민에게 드리는 말씀과 지하철 운영 시스템 개선 방안의 취지,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여러 번 정책 발표를 할 때 다시 선거 전에는 이 자리에 안 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국민의 슬픔이 깊어가고 또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지난 2일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는 시민 여러분께 큰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시민의 삶과 안전을 지켜야 할 서울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공감합니다. 또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 사과드립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를 전환의 기틀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늘 기본과 원칙을 생각하며 시민의 삶과 안전 앞에 기본과 원칙을 철저하고 또 꼼꼼하게 지키는 서울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지하철 사고와 같은 이런 유사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즉각 개선해야 할 사항은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고 또 단기 및 중장기 개선 계획도 체계적으로 마련해서 실행에 옮기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는 당장 안심하고 타실 수 있도록 안전 분야를 긴급 점검했습니다. 시민들이 당장 지하철을 탈 때 느끼실 수 있는 불안을 해소하고자 사고 직후 오류가 일어난 신호 연동 데이터를 즉시 원상 복구했습니다. 1호선에서부터 9호선까지 지하철 전반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지하철 전 구간의 선로 전환기, 신호기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매일 첫 열차가 운행하기 전 특별 점검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2호선의 총 120개 이르는 역사와 전동차는 외부 전문가와 더불어서 특별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또 관제센터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의 지하철 운영 시스템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단기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저는 사람과 기계는 100%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중, 3중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제가 된 외주 협력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실하게 경영하는 기업이 인력 관리나 또 공사를 치밀하게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상시적 업무 분야는 지하철 공사가 직영으로 가져오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는 안전 매뉴얼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 매뉴얼이 작동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보완하고 보충해야 될 그런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고 5분 내에 상황 전파와 시민 보호, 초기 대응을 완료하는 골든타임 목표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장 직원들의 초동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하철 운영기관 직원들에 대한 전문 교육과정을 위기 관리에 관한 전문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개선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기존의 호선별로 분리 운영돼 왔던 관제센터를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래된 노후 전동차는 전면 교체해 나갈 생각입니다. 원래 계획보다 앞당겨서 교체해서 시민 불안을 덜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서 시민 안전을 위한 재원은 아낌없이 쓰겠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길에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칸막이 없는 행정으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또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은 시민의 삶의 기초이자 근본입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아가는 대도시에는 안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안전을 두는데 재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를 통해 서울의 지하철 기술과 운영 시스템이 세계적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사고에 국한된 일회성 조치가 아닌 조직, 인력, 시설 개선, 운영 등 지하철 운영 시스템 전반을 종합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작은 부분들까지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시민 말씀대로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서울 메트로 장정호 사장이 이번 지하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책임질 부분은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는 일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민 안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도 있고 책임도 져야 하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먼저 혼란을 막고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의 일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시정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표로 여길 것입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마음 졸이면서 많은 불편을 겪으셨을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께서 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지하철 추돌 사고를 계기로 지하철 운영 시스템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 운영과 관련된 조직, 인력, 시설 개선, 투자 계획 등 운영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지하철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10대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선 방안의 기본 방향은 운영 시스템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분석을 통해 개혁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 우선순위에서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며 전문가, 외부 협력 회사에 대한 협업과 관리 감독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추진 방법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즉시 조치할 사항과 중장기 추진할 사항을 구분 시행하고 운영기관별로 지하철 운영 시스템 개혁대책 TF를 구성 운영하며 개선대책 이행 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보고회를 통해 실행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쪽입니다. 첫째, 시민들께서 당장 안심하고 타실 수 있도록 안전 분야를 긴급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고의 직접 원인인 오류 발생된 신호 연동 데이터는 사고 다음 날 새벽에 원상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2호선 신호기 전체에 대해
5월 20일까지 도보로 전수 확인하고 차량 기지와 주박 기지에서 출발하는 첫 열차 12편성의 지도 차량이 탑승하여 신호 현시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1,4호선 전 구간에 대해 첫 열차 운행 전 시설물 특별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 자체 긴급 안전 점검도 시행 중입니다. 앞으로 서울시 주관으로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신호 우선 신호 시스템 전반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매뉴얼의 실효성을 높이고 골든타임 목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하철 화재 매뉴얼은 5분 이내, 5분 이후, 상황 종료 등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되어 있지만 이 외의 사고 유형에는 이러한 개념이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상황 발생 시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뉴얼에 골든타임 목표제를 도입하여 상황 전파와 시민 보호, 초기 대응을 5분 이내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복구반이 현장으로 출동하는 목표 시간은 10분 이내로 설정하여 운용하겠습니다. 셋째, 사람이나 기계에만 의존하지 않는 2중, 3중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휴먼 에러로 인한 사고, 장애 발생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시스템적 접근과 개선이 필요하고 보다 강화된 감시, 경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사전적 예방적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유기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 의무를 명확히 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안전체계 세계화, 관리 감독의 강화를 개선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넷째, 인적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 외부 협력 회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외부 협력 회사는 전동차 경정비 등 10개 분야에 243개입니다. 협력회사 직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근무 점검과 직무 적합성 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업무 미숙련자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섯째, 민간 철도 전문가가 참여하는 투명한 합동 점검과 모니터링을 상시화하겠습니다. 전문가와의 합동 점검을 정례화하여 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고 철도 전문가 참여 평가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총 11개 분야 200명의 외부 전문가 인력 풀제를 도입하여 철도 운영에 대한 전문가 모니터링을 상시화하겠습니다. 여섯째, 전 직원에게 철도 안전교육 수료를 의무화하는 등 예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역량 확보를 위한 교육과정이 부족하고 안전업무 담당 직원의 전문 역량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철도 안전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철도안전학교를 개설 운영하고 전 직원의 철도안전전문학교 집합교육 연 2회 수료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맞춤형 커리큘럼 운영, 외부 전문가 초빙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안전교육을 시행하면서 평가 제도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노후 전동차는 앞당겨 교체하여 시민 불안을 덜겠습니다. 보유 전동차 1954량 중 600량 이상이 사용 연수가 21년 이상 된 노후 전동차이고 특히 2호선에는 한 선로에 2가지 시스템의 전동차가 운영하여 혼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정밀 진단으로 1호선은 15년, 2호선은 5년 내지 6년, 3호선은 5년의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정리되었고 이 진단 결과에 따라 전동차 사용기간 연장 계획과 교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덟째, 호선별로 분리된 관제센터를
스마트 통합관제로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관제 시스템은 운영기관별, 호선별로 분리 운영에 따라 효율성이 저하되고 관제 시설이 노후화되었으며 운영기관별 시스템 개량 추진에 따른 중복 투자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29조 향후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는 5월 중으로 오늘 발표한 10대 개혁 방안을 보다 체계적인 개혁 대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지하철 운영 시스템 개선 TF를 구성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월까지 운영 시스템 개혁 대책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사람이 우선하고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서울 지하철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 손 들어주시고요. 소속과 성명 말씀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네, MBN. MBN 이범입니다. 서울 메트로 사장 사의 밝히셨는데 즉각 수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선거나 사고 수습이 끝날 때까지 일단 유임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 철도 파업도 있었지만 지하철 직원들에 대한 인력 충원 얘기는 없는데 충원 없이 교육만 강화하면 기존 직원들이 업무 부담이 더 강화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 장정우 메트로 사장의 이 사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었는데, 문제는 이 사장의 공모 기간이 또 몇 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곧 지금 시장 선거가 옥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사표를 바로 수리해버리면 어차피 몇 달간의 공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습에 관련된 아직 현안들이 남아있고 특히 단기적으로 시행해야 될 우선 여러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지금 전 사장이 그대로 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을 거친 다음에 사표를 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네.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우선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내주 협력 회사에 대한 업무 진단, 지금 위탁 업무 중에서 업무 진단을 통해 우리 메트로가 시행하는 게 시민 안전과 또 우리 업무 추진 효율상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환수하거나 직접 하거나 또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한결에. 이번에 위탁업체들 중에 에 있는 위탁업체가 한 2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전체가 다 교체 대상으로 검토가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만약 일부만 교체 대상으로 검토한다면 어떤 분야를 교체 대상으로 검토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검토할 때 어떤 점이 최우선 고려 사항인지 좀 궁금하고요. 한계는 없는지 계약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 이제 저희 내부 협력회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 올린 것처럼 첫 번째 기준이 상시적으로 그 업무가 필요하느냐가 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기준은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인지, 그 다음에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지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할 것이고요. 물론 개별 회사별로 대학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선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전동차에 대한 경정비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KBS 하겠습니다. KBS 김영순입니다.
이번에 발표하신 이 두꺼운 개선 방안을 보니까 그동안 이렇게 많은 문제가 누적돼 있었는데도 이런 것들을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전혀 시행 없이 그냥 계속 가려고 했었던 건가라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특히 관제센터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게 내용 연수라는 게 내구 연한인지 잘 모르겠는데 11년, 10년 이렇게 초과된 것들이 다 많거든요. 그걸 알고 계시면서 계속 그냥 뭐 초과된 상태로 10년 이상 노후화된 상태로 계속 가져가려고 하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이 이번에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근데 설명 과정에서 약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생각이, 그 사업에 대한 구상이 진지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중 투자가 아니냐 이런 측면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일부는 이제 운영기관에서는 나름대로 필요로 하다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지만은 중복 투자가 아니냐는 측면에서 일부 억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1호선, 5호선, 8호선에 대해서는 바로 당장 개선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네, 관제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관제실이 뭐 이렇게 호선마다 따로 있는가 아니면 통합해서 통합관제실을 만드느냐는 사실 기술적으로 봐서 안전과는 사실 그렇게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직접 한번 서울 메트로 통합관제실이나 또 지하철 9호선 다 가봤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통합되어 있으면 우선 서로 정보의 공유라든지 업무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상호 이점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지금 서울 메트로 관제실 같은 경우는 이 공간 자체가 조금은 협소하고 근무 조건이 좀 개선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교통방.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전 구간이 코레일이 운영하는 곳도 포함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 구간이 포함된다면 어떻게 협력을 좀 이뤄서 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오늘 발표한 여러 개선 계획과 예산 조치는 서울시 산하의 서울 메트로의 경우에 한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제가 취임 이후에 여러 이런 작은 이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사실은 이 같은 노선에 그 관할 구역이 서로 다르고 또 그 다른 구역에 서로 다른 주체가 관리하는 전동차가 오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좀 불합리한 일이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벌어요. 일반 시민들로서도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어제 일어났던 이 역주행 사고는 사실 코레일의 사고인데 일반 시민들은 지금 서울시 또 메트로에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많이 알고 있죠. 저는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냐를 넘어서서 이것은 통합하고 통합 관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 그것도 우리 언론사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좀 지적을 해주셔서 아무래도 이것은 통합의 결정은 사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오늘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